기준이 있는 투자, 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오늘 이제 또 전화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뭔가 또 이상한데? 자, 오늘 시장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양시장 모두 어느 정도 강세가 이어진다 됩니다. 전일 미증시가 하락을 세게 하긴 했는데 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선물 자체가 강세를 띄기 때문에 전일 국내 증시가 미선물 하락을 어느 정도 선반한 만큼 어느 정도 반등세가 이어진다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투자 승리라는 부분은 여전히 약하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거래 대금 자체는 여전히 작은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미선물이 0.96에서 1.7% 정도 강세 띄고 있고 환율도 어느 정도 강세 띄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납부과대주들이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들요. 카카오 게임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주와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쪽이 급락이 원체 컸던 쪽이었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볼 때는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쪽도 납부액이 굉장히 컸던 쪽인데 이런 쪽에서도 역시 반등세가 나온다입니다. 그 외로는 기관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사는 것이 LG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나타나는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50만 원 전후에서 계속해서 등락 보인다됩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의 강세란 부분은 지수상에서는 이제 긍정적이지만 그 외적인 전체적인 체감 쪽에서는 다른 대형주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강세란 부분이 이제 어제 미증시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가 이제 90불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유주의 강세 나타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 역시도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부분도 같이 또 나타나면서 은행주 역시 강세를 나타낸다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전장 어제에 이어가지고 선물지수가 이제 밴드상에서의 등락 이어진다 되는데 사실 얼핏 보게 되면은 이제 361.4포인트에서 366.4포인트니까 밴드폭 자체가 한 5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5포인트가 이게 적은 등락폭이 아니라 지수상으로는 30포인트 이상에서의 등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작은 만큼 변동폭이 크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바닥은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반등의 성격이 어떤 식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반등의 성격이 계단식으로 나오는 거냐 아니면 박스권 형태로 나오는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하나씩 몇 가지 좀 체크해보죠. 먼저 변동성 지수입니다. 자 어제 미증시가 나스닥을 기준으로 할 때는 3.7% 하락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할 때는 어제 하락이 가장 큰 하락입니다. 근데 이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실제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26이라는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실제 상승폭은 얼마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 미증시가 귤적 반등폭 자체가 이제 나스닥 100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하락폭 대비해서 50% 되돌림까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8%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정도의 조정은 지지 라인 때를 한번 거쳐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이런 식의 시장에서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실제로 우리가 종목들, 지수, 미선물이라는 것도 하나씩 다 따져보도록 하죠. 나스닥 100 지수인데
나스닥 100지수 이제 앞전에 이제 설 연휴 전이었었죠. 그때가 이제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였던 자리였었고, 이 박스권의 중간 마디까지가 국내 증시에서 나타내주다가,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가 연휴를 견디는 동안에 이 박스권 마디폭 하나를 뽑았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좀 더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좀 갔었으려면은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지지를 밟고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로 가는 쪽이었으면 국내 증시의 반등이 좀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아닌 거고 먼저 강하게 튀어나갔다가 되니까 그 다음에 지지 테스트를 받을 때는 당연히 박스권의 이 상단 자리대의 지지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에서의 급락이라는 부분이 길게 보면은 미증시가 위에서 다이렉트로 급락을 하고 박스권 형태에서의 바닥 다지기를 하고 상승 지지 테스트 받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현재는 미증시 자체가 나스닥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 하단 자리대, 앞전에 박스권의 상단 자리인데 이 라인대를 깨지 않는 이상은 이 역시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숨고르기, 바닥 다지기 형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P 선물지수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S&P 선물은 약간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마찬가지로 급락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다가 되는데 S&P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마디폭 하나를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자리대가 박스권의 하단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전의 박스권의 상단이 아니라 중간 마디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뭘 얘기하냐면 미증시 자체가 이제 슬슬 차별화로 가는 과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차별화로 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국내 증시 역시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전체적으로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차별화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낙폭과대라는 종목들은 한 번씩은 다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차별화의 중심이 어느 쪽에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겠죠.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아까 유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유가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단순히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올라간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유가를 길게 보면은 예전에 2014년도까지는 유가 자체가 어디서 움직였냐면 80불에서 110불 사이가 밴드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가 자체가 100불이라는 거가 시장에서 그냥 통용이 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 유가가 이제 2014년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사실 또 국내 증시도 굉장히 크게 빠졌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보게 되면은 현재 유가가 다시금 90불 근처까지 왔다는데 그럼 예전에 또 하단 박스권 자리대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단순하게 유가란 부분이 앞전에 우리가 인식할 때는 100불 이하로 깨지고 나서 지난 거의 한 6, 7년 동안에 계속해서 100불이라는 살대 근처도 가지 못하고 70불, 80불 요 사이가 최대 고가를 만들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진 건데 유가도 어떻게 보면 상품이죠. 그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따른 우려를 가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뭐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모든 화폐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는 대부분이 올라갔다는데 유가도 올라간다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사실 국내에서 이제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그때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인데 이때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을 할 때 높아진 원가에 따라서 이제 높아진 원가가 이제 향후 이익의 감소로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딱 보게 되면 이때부터 유가가 높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높은 가격의 원자재를 사가지고 유가 같은 이런 원자재가 빠지게 되면 재고평가 손실을 보게 되게 되지만 오히려 지금은 재고평가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얘기고 앞전에 원자재를 샀었던 가격보다 지금 판매에 전이만 시킬 수 있으면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그러니까 모멘텀을 받는 쪽은 당연히 정유 쪽이 모멘텀 받는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유가가 전통적으로 강세될 때 이제 중동이라든지 쪽에서도 발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 건설 업종 내에서도 3사 엔지니어 쪽이 강세된 배경도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2월 중순이나 말 정도부터 해서 이제 3월 달 되게 되면은 그때 시장에서는 가장 하도가 될 부분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결국 이 원가를 얼만큼 전이를 잘 시킬 수 있는 기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실적의 증가세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결국 국내 증시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현재는
프리백이. 그러니까 현재는 옵션에서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리지만 시장에서 사실 풋이라는 옵션이 20배 이상의 가격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상승 쪽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다 해도 상승 쪽에서 갖고 가서 얻는 수익보다는 오히려 반대적인 포지션에서의 매도 포지션이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가는 케이스인데 이 부분은 현재는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이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윗자리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마무리 하다가 이제 만기를 앞두고 변동을 보여줄 거냐 이 부분인데 만기를 앞두고 변동을 보여준다 했을 때는 이제 위쪽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LG에너지 솔루션에 따른 기계적인 매도 영향이 기존의 시총 상위 조회에 따라서는 여전히 이어진다는 부분,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가를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흐름이 이게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있다 하느냐 안 하느냐 요 구조에 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재는 다이렉트로 깨진다라기보다는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음 주쯤에 이제 한번 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온다고 되면은 아까 뭐 유가 같은 경우는 강세되게 되면 당연히 중동을 비롯한 산유국들, 원자재 국가들 이런 데가 수혜를 보듯이 이런 부분이 이제 신흥국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더 부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반등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 부분이 우선 국내 증시가 박스권 형태로 갈 거냐 계단식 반등 형태로 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시장에서 1차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초 반등이라는 부분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성장주가 됐건 가치주가 됐건 어차피 납부가이라는 부분은 국내 증시 전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타나고 본격적인 시장에서의 뭐 실적 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2월 말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인가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후장에 살펴야 오후장하고 다음 주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여줬던 밴드 내에서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거의 그 정도 차이인데 거의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굵직한 기업들의 어닝 시즌은 다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표 우리가 기술주라고 하는 것들 실적을 다 보게 되면은 결국 구간이 명간이라고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매출을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오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실적이 증가세를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고평가 밸류를 받는 것들은 아직까지 바닥을 못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증시 자체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아까 S&P라든지 다우나스닥 이런 쪽에서도 차이가 있듯이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 같고 그다음에 납부가대 순환매가 어느 정도 지속된다라는 부분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수 자체가 한 단계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게 나타나주면은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좀 약하다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옵션 방지를 볼 때는 현재 지수보다는 높은 쪽으로 현재는 무게가 많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좀 더 긍정주 쪽으로 다음 주에 나타날 수 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이게 좀 더 나타나게 강한 쪽으로 나타난다 되면은 375포인트 전후까지도 현재는 열어져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미증시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 자체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여전히 투자 심리가 약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 이 부분이 되는데 다음 주까지 좀 지나고 나면은 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납폭과대주의 순환매 나타나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 바닥은 확인했고 앞으로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것인지 거래대금 등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참 미국장이 우리가 연휴 끝나고 좀 추스러지니까 변동성이 또 커진다 싶었죠. 어제 메타뿐만 아니라 간밤에 핀터레스트, 아마존 등등의 기업들이 시간에서 좀 급등하면서 급등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선물 좀 볼까요? 미국의 나스닥 S&P 선물 상승세 1% 내외로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장도 오늘 장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200원 선에 딱 걸쳐 있는데 앞으로 또 방향성 주목해서 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전장은 여기까지고요.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